시작을 하고, 음, 자, 지금, 슬라이드를 통해서, 일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진행을 했는데, 저는 그냥 이 장 부분은 일단, 일장에 이어서 이 장 부분은 그냥 간단한 텍스트 위주로 해서, 설명을 쭉 드리고, 네, 마칠게요. 일장 부분에서 이제 그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은 그 이제 그 확장성이라든지 뭐 운영성이라든지, 그러니까 운용 그러는데, 오퍼레이션하고 이제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자로서의 작업을 합쳐서 이제, 운영 가능성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운영 가능성과 그 다음에 확장성과 어, reliability, 신뢰성, 데이터는 무조건 손실되면은 안 된다. 그럼 이제 그렇죠. 큰일 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분산 시스템으로 확장을 시키든 뭘 하든지 간에 데이터는 집어넣는 대로 계속 들어가야만 된다. 그리고 그걸 잘 운영할 수 있어야 되고, 운영성에는 오퍼레이션, 운영과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관리, 그러니까 백업과 리스토까지 포함된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간단히 이 장 들어가기 전에 1장에서 했던 내용을 간단히 한번 실습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너무 지루하잖아. 이 이론만 들으면. 그래서 간단히 준비를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서버 한 대를 지금 마련을 해놨고요. 예, 서버 한 대를 마련을 해놨고 그 다음에 서버에 접속을 한번 해서 그래서 1장에서 이야기했던 방금 전에 우리 이동원님께서 1장에서 설명했던 내용을 간단히 그냥 실습으로 한번 저런 내용이었구나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2장으로 넘어갈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1장에서 했던 그 이야기를 한번 실습으로 이야기를 해본다고 하면 아까 그 1장에서 봤던 그림 있잖아요. 커다란 그 아키텍처. 이제 거기를 보면 너희들이 지금까지 1980년 이후로 85년도에 오라클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죠. 여의도로.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대학교 1학년 그때 들어가가지고 서울 여의도에 딱 놀러 갔더니 여의도에 두 개 회사가 딱 자리하고 있더라고. 하나는 휴레패커드, 삼성, 휴레패커드. 또 하나는 이제 오라클이라는 회사가. 그래서 85년대 우리나라 들어와게 결과적으로 이제 80년대부터 시작해서 너희들이 썼던 거는 실제 오늘날까지 너희들 오라클이나 또는 오라클을 갖다 그 오픈 소스로 만들어 놓은 포스트비 SQL이나 뭐 마이 SQL이나 마리아 DB나 너희들 그런 것만 써봤잖아.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소규모의 메모리에서 동작하는 SQLite라고 하는 것도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너희들 요즘 공장에 보면 뭐 몽고디비라는 것도 도입을 지금 하고 있잖아. 하이닉스도 지금 연락에 지금 몽고디비를 아주 재미나게 쓰고 있다고 하는데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도래했으니 몽고디비라는 것도 니들 이런 거 알아? 모르지. 레디스라는 거 알아? 모르지. 안다고? 그래. 알면 뭐하니 써야지. 이제 이런 얘기야. 일장에서 하는 얘기는 그 얘기야. 오라클 같은 이런 RDBMS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도 인간이 만들어낸 데이터를 다루는 데이터 중심의 그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아. 무지하게 많은데 한 번씩은 좀 써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써보다 보면 어떨 때는 지금까지 이거 써왔는데 이럴 땐 이게 나을 것 같은데 크지 않으니까 프로젝트가 어떨 때는 어 T밸류 값이니까 몽고디비가 더 낫지 않나? RDBM에서 결합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너무 속도가 느린데 메모리에 올려놓고 쓰는 게 낫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보다 보면 이것도 깔고 저것도 깔고 요것도 깔고 저놈도 깔고 다 깔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 서버에다가 에, 데이터베이스가 지금까지는 하나만 설치해서 썼지만 여러 개를 설치해가지고
써보자. 어?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내비두면 이제 지금은 이제 이미 설치가 돼서 뭐가 또 돌아가서 락이 걸려 있는데 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설치. 이게 사실은 설치하고 있는데 이미 인스톨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설치가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걸로 SQLite 3도 몽고DB도 레디스 이미 전부 다 설치가 되었습니다. 괜히 그렇게 여러 개를 설치해서 써보고 지금까지는 뭐 당신들 그 오라클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SQL 서버에서 인서트문 가지고 그냥 그 데이터 레코드를 삽입을 해왔었는데 SQLite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이런 거를 깔았으면 네,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어요. 삽입해가지고 뽑아내면, 셀렉트로 뽑아내면, 앨리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또는 오라클의 오픈 소스라고 볼 수 있는, 뭐 너무 과장된 얘기지만, 포트리 SQL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 중에 하나인, 이것도 깔았으니까, 이것도 내려보면, 네. 방금 전에 SQLite에 들어간 것처럼 PostgreSQL에도 테이블 스키마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로록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키 밸류 스타일에 몽고DB도 깔았으니까 몽고DB 서버에다 몽고DB를 깔았으면 몽고DB 스타일로도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그 얘기예요. 집어넣어서 끄집어내면 키 밸류 스타일에 뭐 JS 스타일로 이렇게 도로록 예쁘게 오늘날 가장 많이 쓰는 또 레디스 스타일로 메모리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에 올려놓고 적재시켜놓고 쓰는 거라고 한다면 여기에도 보는 것처럼 앨리스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스타일의 데이터 중심의 애플리케이션들이 오픈 소스로 존재를 하니 어떤 것을 쓸까요? 알아맞혀 보세요는 당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키 밸류 스타일이냐, 굉장히 속도를 빨리 요하는 거냐, 속도를 굉장히 빨리 요하는 건데 아주 느릿느릿할 때 돌아가는 그런 RDBMS를 오라클을 쓸 거냐, 아니면 크지도 않은데 거기다 오라클 갖다 써? 그건 너무하지 않느냐. IoT 계열로 돌아가는 것 같으면 아주 작으면 되니까 이런 걸로도 충분하지 않느냐. 골라 쓸 수 있는 그런 네, 그 묘미가 있다. 그러니 골라 써라 이런 얘기죠.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신뢰성, 죽었다가 살아나더라도 데이터는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 릴라이빌러티, 신뢰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실수로 죽였든, 전기가 나가서 죽였든, 지진이 나서 죽었든지 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쿼리를 던지면 다시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어야 된다. 지진이 났으면 재해복구를 하면 될 거고, 뭐, 사람이 그랬으면 사람 잘라버리고 더 잘하는 놈 앉힌 다음에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돌리면 될 거고. 어쨌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인적 그런 그 폴트든 고장이든 페일리어든 에러든 뭐든지 간에 기계 결함이든지 간에 돈 들여가지고 다시 복구시켜가지고 릴라이빌리티를 보장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고객들한테. 그 다음에 이제 확장성에 대한 것.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데이터, 10만 건, 100만 건, 1000만 건을 집어넣는 이런 그 루프를 돌린다 하더라도, 돌다가 뭐 메모리가 부족해요. 뭐 성능이 뭐 어쩌고 저쩌고, 뭐 CPU가 100가지 찼어요. 먹통되고, 그러면 안 된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SLO나 SLA를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유지시켜줘야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걸 돌리면 돌다가 죽어버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10만 건 누르륵 집어넣고 10만 건 내라 누르륵 집어넣은 것에 대해서 쿼리를 던지고 그 쿼리를 몇 초 만에
수행을 시켰는지 시스템 성능에 대한 보고서도 매해 연말에 제출하듯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측정을 해서 예, 확장성도 네, 보장해줘야 된다. 그다음에 유지 보수성, 유지 관리성, 유지, 운용성, 뭐 운영성 뭐 등등으로 해서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정기적으로 백업을 해주는 기능이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에는 어디나 다 들어가 있으니 포스트 SQL을 쓴다면 포스트 SQL에서의 백업 방법으로 백업해서 리스토어를 시켜주시고 몽고DB를 만약에 쓴다면 몽고DB에도 백업하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으니 몽고DB에서도 백업하고 리스토어하는 기능을 수행을 해서 네, 유지 관리성을 어빌러티, 오퍼레이셔널 어빌러티를 확보해야만 된다. 그래야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낼 수가 있다. 공급을 받을 수가 있다. 뭐 그런 얘기로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 기능성에 이어서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은 데이터 모델과 쿼리 언어에 대한 주제로 2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아, 일장에서 이미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계열의 데이터 중심의 애플리케이션들, RDBMS를 비롯해서 키 밸류 스타일, 뭐 그래프 스타일, 예전에 그 나왔다 사라진 네트워크 스타일 IBM에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존재를 하니 오픈 소스를 뒤져보면 더 다양한 것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어떨 때 어떻게 골라 써야 되는지를 알려면 데이터 모델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데이터 모델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그런 제품을 선택해 썼을 때 우리들은 쿼리 언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스키마 형태로 존재하는 RDBMS이든 키 밸류 스타일이든 우리 개발자들이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그냥 간단하게 스트럭트 구조체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클래스 안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끌어 당겨서 집어넣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표준이든 아니든 대부분 표준이 되겠죠. 표준 쿼리 언어들을 쓰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장에서 첫 번째 나오는 주제는 관계형 모델과 문서형 모델에 대해서 제일 먼저 언급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그 우리들이 현업에서 해왔던 것처럼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써서 스키마를 디파인 해가지고 그 스키마 안에다가 레코드, 우리가 보통 로라고 부르는 것들을 때려 집어넣어가지고 1만 건, 10만 건, 100만 건의 레코드들을 집어넣을 것이냐, 아니면 오늘날, 또는 기존에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공장에서 많이 써왔던 것처럼 공장 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PLC를 통해서 또 중간 그 게이트웨이 장비를 통해서 XML 형태로 맹글어 가지고 던져주든지 오늘날 많이 선호하는 인간이 좀 더 쉽게 읽을 수 있는 제이슨 형태의 모델을 쓸 것이냐를 결정해야 된다. 누가? 이제 조직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팀에서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RDBMS를 쓰는 조직이라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할 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 스키마에 대한 분석을 100%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진행에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산으로 가버린다는 얘기죠.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죠. 진행하다가, 계획했던 대로 이거 안 되겠네. 다시 다른 방법을 써야 되겠네. 그런 일. 그래서 호랑이 담배 피던 그런 시전에 사용하던 네, 그런 테이블 스키마 기반으로 할 건지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하면 이제 표준 언어인 SQL을 쓰겠죠. 그리고 뭐, 모니터링 시스템을 담당하는, 예, 에임즈 프로젝트 같은 그런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니터링을 담당하는데 시시각각 테이블 스키마를 검색해서 화면에다가 뿌려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간단간단하게 실시간으로 그 스트림 방식으로 들어오는 칙칙칙칙 들어오면 화면에 뽁뽁뽁뽁 뿌려주는 그림으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거를 한다고 한다면 당연히 문서형 XML 형태로 예,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겠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 그런 모니터링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이 보는 거는 데이터베이스 쿼리 던지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이 예, XML 형태로 던져주는 거를 받아가지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화면에다가 뿌리는. 네. 거기다가 이제 요즘은 또 제이슨을 그 선호하는 웹 기반으로 해서 제이슨 모델로 많이 가니까 또 마이크로소프트 예전에 그 온양 같은 데 보면은 이제 그 SOA라 그래서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라 그래가지고 프로젝트가 진행이 많이 됐잖아요. 20년 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년, 20년 전에는 거의 그 당시는 XML 위주로 했던 거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음, 컨테이너 기반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인기가 많이 있으니, 이제 오늘날에는 이제 제이슨 형태의 데이터를 많이 쓰겠죠. 근데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관계형으로 할 거냐, 뭐, 문서형으로 할 거냐, 뭐, 그런 이제 선택을 팀에서 책임질 수 있는 놈이 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 결정한 그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에 따라서 쿼리 언어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죠. 쿼리 언어도. 그래서 명령형 형태의 프로그램 안에서 명령어 하나를 툭툭툭 던져가지고 그러한 명령어들이 진행이 되면서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쿼리되는 그런 방식을 쓸 거냐? 아니면 우리가 그 RDBM에서 써왔던 것처럼 SQL 언어, 표준 언어로 간단하게 뭐 insert, 뭐 into, 뭐 그다음에 뭐 select, 뭐 이런 식의 그 선언 명령어 간단한 그 문장 하나를 선언해주면 에, 그 백그라운드로 복잡다단한 일이 두두두두두두둑 하고 벌어지는 그런 방식을 쓸 거냐가 또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 중심 애플리케이션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쿼리 언어도 따라서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겠죠. 접근하는 API 형태가 틀려질 테니까 당연히 틀려지겠죠. 거기다가 문서형이나 RDBMS가 아니라 그래프 형태의 데이터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도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철도청 프로젝트 같은 거, 기차 KTX를 타보신 분들은 알지만 우리나라 KTX는 별것도 아니고 일본이나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그 오고 가는 일본의 고속철도나 프랑스의 떼제베 같은 유럽을 횡단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철로들이 수시로 동쪽으로 변경이 되면서 그 철도들을 보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든지, 웹에서, 이제 HTML 링크를 전 세계 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또는 페이스북 같은, 또는 그 트윗 같은 그런 아까 봤던 그런 SNS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RDBMS 가지고 하냐 이런 얘기예요. RDBMS 가지고 썼다가는 고객들 다 나간단 말이죠. 아까 전에 응답 시간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절대 고객은 응답 시간을 길게 보질 않아요. 뭐 1분 안에, 30초 안에 안 뜨면 바로 다른 거 쓴단 말이죠. 트윗 같은 거 안 쓴단 말이에요. 느리면은. 그런 데서 RDBMS만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 데에서는 그래프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를 써줘야 된다. 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네, 데이터베이스 형태를 선택을 할 거냐. 예,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래프 형태 데이터베이스 모델을 선택을 해야 될까?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은 그래프 형태의, 그래서 출발점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방향으로 그 다이나믹하게 뻗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래서 무슨 뭐 RDBMS 그런 개념의 테이블 링크나 뭐 조인이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프 형태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을 모아서 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시어리라고 하는 학문에서 우리 전산학에 있는 거예요. 그래프 시어리라고 하는 그런 학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의 노드, 정점과 그다음에 그것들을 연결하는 엣지의 형태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거의 무한대 확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나와 있는 그런 오라클이나 그런 것들 말고 그래프 스타일의 데이터베이스를 쓴다라고 한다면 뭐 네오4j라든지 타이탄이라든지 인피니트 그래프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써서 SNS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 그러한 그래프 스타일의 그래프 타입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기능이 미약하니 기타 등등의 제2, 제3의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가지고 사용자도 추가한다든지 암호도 바꾼다든지 하는 이런 지원해주는 기능들을 써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2장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2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래서 1장에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들을 분류를 해서, 이제 배웠으면, 이제 2장에서는 당신이 어떤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 데이터베이스에 필요한 형태의,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형태의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네,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당연히 RDBMS도 사용이 될 수 있겠지만 RDBMS 외에도 키 밸류 스타일의 몽고DB나 뭐 데이터 레이크를 지원해주는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나 그래프 타입의 이런 예, 다양한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서 쓰는 게 현명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장이 간단히 한번 실습을 만들어 보면 오라클을 해왔던 것처럼 당신은 PostgreSQL을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해. 그렇다면은 데이터 웨어하우징을 많이 썼던 것처럼 데이터 레이크가 필요해라고 한다면 키 밸류 스타일로 거의 많은 데이터들을 집어넣고 키 밸류 스타일로 운영할 수 있는 몽고DB. 그 다음에 뭐 SNS처럼 객체 지향의 언어를 가지고 객체 지향의 데이터를 운영한다고 한다면 뭐 네오4j 같은 그래프 모델을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될 걸? 아니,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결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앞에서 업데이트 시켜서 CTSQL을 설치를 우리가 이미 했었고, 거기다가 PGSQL에다가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DB 생성을 하고 테이블을 만들고 레코드를 삽입을 하고 그 레코드 삽입을 또 다른 테이블에다 삽입을 하고 하는 일련의 작업들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해왔던 것처럼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집어넣은 데이터들을 언제든지 다시 끄집어낼 수가 있으며 또 필요하다면 당신은 몽고DB를 설치해서 몽고DB 서비스를 올리셔서 몽고DB 서비스 데몬에 접속을 해서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몽고DB에다가 이밸류에이션 인수를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삽입을
시키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거의 대부분 SQL만 써왔지만, 이제 프로젝트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런 식의 작업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SQL이 아니라 found, 네티브 객체의 found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집어넣은 데이터를 바로바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읽을 수 있는, 그게 목적은 아니지만 원래 기계가 읽게끔 편하게 읽게끔 해주기 위한 게 이런 제이슨 스타일이라고 한다면, 그렇지만 인간도 읽을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이제는 선호한다. 네, 라는 것이고, 뭐 그래프 SNS처럼 그런 프로젝트라면 그래프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당신은 선호할 거고, 그래프 모델의 데이터베이스를 오픈 소스로 만약에 쓰고 싶어라고 한다면 네오4j 같은 것들을 어렵지만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설치를 해서 서비스를 올려주면 메모리에 서비스 데몬이 뜰 거고, 서비스 데몬이 떴다고 한다면 예 그런 네오4j를 지원해주는 부가적인 이런 사이퍼쉘, 여기서 말하는 사이퍼는 암호화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프로그램 이름입니다. 암호 변경을 도와주는 사이퍼쉘 같은 이런 네,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암호를 뭐 XXS로 바꿨다가 YY로 바꿨다가 GGG로 바꿨다가 하는 그러한 작업을 당신은 할 수 있을 것이며, 네, 내 느낌에 뭔가 하나 빠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어, 갑자기 드네요. 커넥션이 안 된 거 보니까 서비스가 올라오지 못한 것 같은데, 한 8분 정도 남았다 그러니까 네, 끝나면 그냥 종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사이퍼쉘이 2번 이상 깔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음. 자, 하여튼간에 요거는 통과를 하고, 그렇게 해서 예, 쉘이 떴다고 했을 때, 사이퍼쉘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동작해서 떴다고 했을 때 당신은 이런 방식으로, 근데 패스워드가 좀 변경이 안 된 것 같아서 neo4j라고 하면 되려나 그냥? 패스워드 neo4j로 하면, 디폴트로 하면 안 되면 그냥 건너뛸게요. 안 되네. 원래는 이게 패스워드가 이렇게 하면 들어가져요. 들어가서 프롬프트가 딱 떠야 되는데 지금 안 뜨니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프롬프트가 뜨게 되면 create로 이런 방식으로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다. 여기서 이제 문장이 우리가 썼던 SQL하고 많이 틀리죠. 방식이 조금 복잡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렇게 해서 집어넣고 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의 프로젝트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기존의 광경 DB를 쓸 것이냐, 그렇게 해가지고 뭐 프라이머리 키 주고 그 포린 키 줘가지고 조인을 시켜가지고 데이터를 끄집어낼 것이냐. 대신에 이 부하가 크다. 그래서 굉장히 속도를 빨리 요하는 것들은 이 테이블을 이 SQL로 커리해가지고 가져오는데 굉장히 길게는 뭐 문제가 발생되면 5분 이상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응답 시간을 잡는데 그런 거를 쓸 수는 없지 않느냐. 오늘날의 프로젝트의 특성이 오늘날은 SNS 기반으로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API에 쿼리 던져가지고 간단히 데이터 받아가지고 그걸로 또 다른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끔 돌아가는 게 대부분인데 이걸 지금 이걸 뭐 언제까지 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거죠. 물론 사라지진 않겠지만, 이제 프로젝트, 세상이 변했으니까, 이런 방법 외에 이제 XML이나 지금까지 우리가 공장에서 썼던 것처럼 XML 형태로 거의 대부분 또 강경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또 XML 형태로 포맷 변환해서 던져주는 기능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XML 형태로 하든가, XML이 벌써 나온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또 그걸 쓸 거냐. 오늘날은 거의 대부분 제이슨 기반으로 또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키텍처로 인간이 읽을 수 있는 아주 안락한 형태를 원하니, 다큐먼트 타입의 데이터베이스 중에서도 제이슨을 사용하는, 네, 그런 식으로. 뭐 아주 간편하잖아요. 뭐 항목들 나오고 그 안에서 그냥 대괄호로 배열 딱딱딱딱 잡아가지고 데이터 집어넣어주고 누가 봐도 한눈에 알 수 있는. 또 우리는 그런 그 쿼리를 던지는 기능을 거의 모든 언어가 다 지원해주니 이제는 이런 스타일을 쓰자.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그리고 또, 그, 오늘날 21세기에는 유튜브처럼 사용자로 로그인을 하면 그 로그인한 유저 아이디 기반으로 해서 모든 형식의 모든 데이터가 전부 다 들어가고 나를 좋아요, 나를 뭐 구독해요 이렇게 누른 사람들한테는 전부 다 전파가 돼가지고 구독료도 받고 또 도네이션 통장으로 입금도 시켜주는 뭐 그런 스타일의 프로젝트가 요즘은 대부분이고 이제 앞으로 향후 20년만 지나면 지구의 모든 인간들은 하나의 객체가 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그래프 스타일로 전 세계 모든 사람들과 연결이 되는데 언제 문서형과 광경 가지고 프로젝트를 진행할래? 이제 세상은 바뀌었어. 이제는 그래프 시어리라고 하는 이론에 기반해서 만들어진 그래프 타입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연결해야만 돼. 왜? 그 사람들이 돈이니까. 그런 걸로 결론을 맺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바로 2장에서 얘기하는 결론이에요. 네, 여기까지 해서 예, 오늘 우리 세미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제 네, 언제 봐요? 스크립트도 또 스크립트도 한번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요 문서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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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예, 예. 오케이 메모장인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주. 다음 주에 일단 하는 걸로 하시죠, 뭐. 일단 제가 예, 토요일 날 오후 5시 한국 귀국 도착이라 음, 오늘 참 일요일 날 해도 될 것 같고. 그다음 몸 조심히 편안하게 잘 오시고 와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네네, 자, 알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